아침부터 와서 줄 서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 리더분이 오시니까 좀 확실히 기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엔지겐 프로모션까지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느 정도 장례 정리 정돈이 된 것 같습니다. 2023년 2월 현성호의 이수영 그룹 시티투어의 멤버십 데이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날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유니시티 센터가 생긴 이래 최초로 또 우리 한국 유니시티 최초 사업자이신 이진성 대표님께서 또 이 자리에서 이 자리 해주셨습니다. 우리 진짜 이 유니시티라는 도구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건강과 삶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이진성 대표님 오실 때 큰 박수, 뜨거운 박수 해주시고요. 그리고 멋진 우리 유니시티 성공의 도구를, 비전을 알려주실 분이십니다. 이진성 대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이렇게 세미나 갔다가 같이 식사하면서 요즘 제가 제일 재밌고 행복할 때가 아들들이 다 커가지고 가족들끼리 함께 여행하고 불 붙일 때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 일정이 이렇게 잡혀서 4박 5일 동안 즐겁게 라운딩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그 4박 5일 여행의 마지막을 또 이렇게 세미나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쁘고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니까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오늘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유니시티가 진짜 뭐 이런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저는 23년 전에 유니시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 전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 그때만 해도 굉장히 평범하고 가난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600에 이제 15만 원짜리 차도 없이 뚜벅이고 평범했지만 부자는 되고 싶었어요. 어제도 보니까 부자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부자가 되는 상상도 잘 안 돼요. 이런 큰 한 달에 뭐 1년에 10억을 벌겠다라는 생각조차 못한다고 상상조차 못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는 그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도 모르는데 저희 이제 매형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40대가 됐을 때 저희 매형이 천하는 말대로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매형을 만나면 매형 저는 나이 40이 되면 돈과 시간의 자유를 얻어서 전 세계를 여행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지금 58이지만 2012년 40대 중반에 월 수입이 이제 1억이 넘어가고 20일은 자유로워지고 이제 전 세계를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있었던 마음속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유니스라는 도구를 만났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 강의에 이제 6요소 얘기하듯이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제가 오늘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삶은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두 번째는 하기 싫은 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도 즐겁지만 내가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로나 때 우리가 해외에 못 간다고 해서 여행 좋아하는 사람이 여행 못 간다고 너무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되진 않는데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하기 싫은 것도 분명히 있구나. 제가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렇게 앞서서 강의한 거예요. 정말 내성적이고 조용한 거 좋아하고 이 사람 만나기 전에 제 취미가 뭐였냐면 조용한 저수지 호숫가에서 좌대에 혼자 앉아가지고 그 밤에 찌 하나 탁 켜놓고 수행하듯이 이렇게 그런 조용한 시간 보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저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는 워낙 조용한 성격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고 말하는 거 싫어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뭐라냐면 뭐든지 반복하면 잘하게 돼 있습니다. 자전거 탈 때 또는 운전할 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딱 서툰데 자꾸 하다 보니까 운전을 한 손으로 하게 되죠. 어느 순간 두 손 꼭 붙잡고 하다가 땀나고 하다가 어느 순간 한 손으로 하다가 저희 아들은 가끔 보면 두 손을 띄고 있어서 너 도대체 운전 어떻게 해? 그럼 발로 이렇게 다리를 핸들을 만지고 있어요. 축구 선수 출신이라 허벅지가 좋거든요. 뭐든지 반복해서 하면 잘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 설명, 쇼도 플랜 이런 것을 10번, 20번, 100번 하다 보면 잘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말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나는 한 번뿐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중요하지 이거를 10번, 20번, 100번 하다 보면 다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을 자유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 중에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만나고 성격이 꼼꼼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이 많았어요. 어려서부터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다 보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건 초등학교 4학년 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란 존재는 무엇일까? 인간은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언젠가 사람은 죽을 텐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우주의 끝은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날밤을 꼴딱 샜어요. 우리가 과학자들이 보는 우주는 그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한계인데 그거 넘어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넘어가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럼 우주의 끝은 어디 있을까? 그래 답답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많았던 것이 사업적으로 참 도움이 됐어요. 뭐냐면 제가 하는 사업을 되돌아보고 약간의 통찰력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런 통찰력은 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1년도 사업을 시작하고 23년 됐는데 어떤 분들은 또 질문을 그렇게 해요. 이제 시작하는 거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기에 지금 저희 집사람하고 아들들이 와 있지만 늦은 거를 제가 저희 아들들 시키겠다고요. 오히려 지금이 더 황금기이지 않을까. 왜냐면 엊그저께 제주도 여행 왔지만 다음 뉴스 보니까 한국인의 2천만 명이 당뇨 위험군에 들어간다. 이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앞으로 정말 5천만 인구 중에 2천만 명이 당뇨 위험군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아이템은 비즈니스 아이템은 그쪽을 케어할 수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건강 관련해서 오히려 10년 전에는 콜레스테롤, 당뇨에 대한 심각성이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알고 있으면서 건강 산업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제주도만 해도 그게 없지만 경기도 쪽 가서 골프 칠 때는요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사람한테 안 해요. 키오스크 가가지고 딱딱딱 하면 락카번호가 지직하고 있는데 나와요. 그럼 골프 치고 나서 또 다시 나중에 정산도 그걸로 해요. 요즘은 우리가 커피숍 가도 다 키오스크로 주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 앞으로 진짜 일자리 많이 없어지겠다. 골프장에 일하시는 프론트 계시는 분들도 다 키오스크로 대신하겠구나. 그렇게 많이 일자리가 없어지면 그런 분들은 유니스티라든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유니스티가 진짜입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답을 드린 것 같아요. 23년을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의 선배로서 유니스티의 제품과 유니스티는 진짜입니다라는 걸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의 요소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성공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성공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1,000억을 갖고 있는데 은행에 있는데 죽으면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신과 의사는 쓴 돈이 내 돈이다라고 표현하죠. 내가 돈은 그냥 돈이지 그걸 가치가 생기려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한테 맛있는 밥을 사줬다든가 예를 들어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좋아하진 않아요.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진 않고요. 그냥 걷는 것도 좋아하고 어제도 이번 달에 저는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제가 서울 강남에 살지만 강남에서도 제가 탑클래스를 해요. 소득이. 그런데 회계사무실에서 코로나 때문에 대다수가 수입이 줄었는데 저는 더 늘었잖아요.
23년 했지만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22년도가 저는 최고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타켓이 되니까 세금 많이 내라고 해서 알겠다고. 그래서 어제 통한 것은 거기 카드 내역 중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중교통 뭐 이런 거는 다 뺐다고 그러길래 아니라고, 나 지하철도 타고 한다고. 그랬더니 대표님 차가 5개인데 지하철을 왜 타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하철도 타고 이런 것도 좋아해요. 차가 5개 있지만.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제가 차를 좋아하진 않지만 마이바흐라는 차를 사고 롤스로이스를 샀을 때 저희 어머님을 뒷좌석에 탁 모시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갈 때 이게 돈의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랑하는 누군가한테 제가 차를 좋아한 게 아니고 이런 차를 사서 저희 어머님을 뒷좌석에 모실 때 이게 가치가 생기는 것처럼 저는 성공의 의미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사느냐 또는 내가 정말 행복하느냐, 이것을 성공의 의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저 바깥에 있지만 지금 왜 안 들어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없는 줄 알고 안 들어오나? 둘째 아들이에요. 큰 아들은 저는 그러면 어떤 분들 또 그러세요. 아들들이 유니스티를 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아들들이 지금 유니스티를 한다는 것은 지금 시작에도 훨씬 오히려 제가 시작할 때보다 좋기 때문에, 환경이 더 꽃길이기 때문에 저는 자갈길을 흙길을 이렇게 걸었지만 지금 꽃길인데 시키고 있는데 아들들한테 뭐 일부러 유니스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저희 아들이 28이고 26이지만 한 번도 지금까지 때려본 적이 없어요. 애들을 때린 적도 없고 혼낸 적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모든 선택권을 아이들한테 줘요.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는 축구가 재밌고 축구를 하고 싶대요.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 공부 상관없어. 축구해. 축구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스페인 가가지고 22살까지 축구를 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유학을 가겠대요. 그래? 너 어디로 가고 싶어? 미국, 캐나다, 영국? 가고 싶은 나라 가. 그랬더니 영국 가겠대요. 자기는 영국이 맞대요. 습한 그런 날씨가 뜨거운 거보다 습하고 막 그런 영국이 좋대요. 그럼 영국 가. 항상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선택을 하고 미래의 그 선택의 책임과 결과에 대해서 니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영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왜 경영학을 전공했니?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유니티 사업에 혹시 도움될까 해서 비즈니스를 전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두 아들이 지금 유니티래요. 강남에 있는 그 현석타워 빌딩에 지금 4개 층을 저희 누나랑 저랑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2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미팅을 해요.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아들들이 저는 거의 11년 전에 은퇴하다시피 했어요. 2001년에 시작해서 11년 만에 맨주먹이고 평범했던 사람이 한 달에 1억을 수입이 들어오고 저는 평생 들어와요. 매달 평생 1억이 들어오고 20일 이상. 근데 20일이 아니고 제가 쉬어보니까 한 27일 쉬더라고요. 실제로는 한 달에 한 3일도 아니죠. 강의 3번 하면 3시간인 거죠. 그 정도 하고서는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은퇴하다시피 했는데 아들들이 나와서 아들들을 이끌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거를 캐치해요.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어떻게 해서 성공했지, 그 길이 보이면서 아들들을 이끌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세상끝 카페를 보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분야의 스티븐 잡스도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나의 존재 이유를 찾고 그거의 도구를 찾고 그게 진짜 도구가 맞는지 확신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거에 걸맞는 노력을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운이 좋아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제가 한 달에 몇 억을 벌어요.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전달했던 저희 친누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지금 91세시고 내일 이제 저는 대전을 가야 돼요. 네, 저희 어머니 91세 생신이시라 저희 어머님이 6남매를 낳으셨어요. 6명의 프랜차이즈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의 성향은 안 바뀐다. 타고난 천성은 안 바뀐다.
그러니까 특히나 남자들은 돈이나 권력을 잡았을 때 뭔가 그런 게 이제 드러나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남자는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본성이 드러난다. 여자는 그 남자가 모든 걸 잃었을 때 본성이 드러난다. 남자가 모든 걸 받았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런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어디 가서 절대 갑질하지 마. 사람 평등하고 상대를 존중해주고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여자는 그 남자가 모든 걸 잃었을 때 안전하고 건강하고 저희 6남매 중에서 저랑 저희 둘째 누나인 이진욱 사장님이 약간 긍정적이에요. 긍수저예요. 나머지 4명은 부수저예요. 부정적이에요. 매사에 안 되는 쪽, 아닌 쪽을 얘기해요. 근데 저도 가난했지만 저희 누나도 정말 가난했어요. 저희 집에 아들 셋, 딸 셋인데 딸 셋 중에 제일 가난했어요. 돈 때문에 무시당하고 일주일에 돼지고기 한 근 사다가 집에서 구워 먹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존재 이유를 수년이 물었대요. 왜 사느냐는 답을 주고 답을 적어오라고 했는데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죽지 못해 산다라는 답변이 없었어요. 지금 너무 돈도 없어서 무시당하고 뭐 이렇게 그렇다고 뭔가 일을 해보려도 체력이 안 돼서 취직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죽을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답을 수녀님한테 죽지 못해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랬던 누나랑 저랑 유니스트라는 도구를 만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이따가 제가 얘기하는 회사 제품 보상 타임이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확신이 드는 거죠. 이 도구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도구라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노력을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냐면 이진욱 대표님도 내성적이에요. 예전에는 어떤 모임 같은 데서 제일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밥만 먹는 사람. 지금도 유니스트 얘기할 때만 눈이 번쩍 뜨고 이러지 사실 다른 얘기할 때 그냥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떤 노력을 하냐면 성공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다면 만약 오늘 이 강의 끝나고 나는 지금 정말 열정이 넘쳐서 앞에 나와서 1분 스피치 하겠다고 하실 분 손 드세요. 그러면 나갈까 말까 망설이는 순간 못 나오게 된다. 무조건 손부터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나와서 스피치 하실 분 그러는데 이진욱 사님 손 번쩍 드는 거예요. 무조건 손을 번쩍 들어요. 정말 눈물나게 간절한 사람은요 들게 돼 있어요. 나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그러고 나와요. 엄청 떨어요. 이런 자리도 아니고 한 10명 있는 데서 떠는데 바지가랑이가 다 떨린대요. 어떻게 1초에 수십 번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확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번, 20번, 100번 스몰 미팅 이런 데서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5만 명이 모이는 태국 컨벤션에 스피치를 하죠.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간절하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정말 이진욱 사장은 간절했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거죠. 대본을 적어놓고 말하는 연습을 해요.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이렇게 입모양까지. 거울 보고 입모양 연습하고 말하는 연습하고 대본 적어가지고 STP 저의 꿈은 무엇입니다. 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도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써가지고 달달달 외워요. 본인은 IQ가 80 몇이래요. 왜 꼭 제 얘기는 하나 모르겠어요. 이진욱 사장님은 본인보다 IQ가 2배 높다고 막 이러면서 본인은 80 몇밖에 안 되는데요. 자기는 더 노력을 해야 된대요. 남들보다 머리 좋은 사람보다 더 노력해야 된다고 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그걸 아파서 누워 지금은 저희 어머님이 91세시지만 23년 전에 69세 때는 오늘 내일 하셨어요. 1년 중에 6개월을 병원에 입원해 계셨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저희 어머니께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아프셨고 가난하셨기 때문에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효도해야겠다는 생각했겠지만 그런 어머님이 누워있으면 이진욱 대표님이 거기서 사업 설명을 해요. 화이트보드에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그러면서 해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누워있다가 그래요 이렇죠 저렇죠 그래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보상 플랜을 풀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그 1,000만 원의 수익, 5천만 원씩 푸는데 자기께 되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열정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한 달에 3억을 벌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평범했던 저희 누나가 한 달에 3억을 벌어요. 남들이 볼 때는 운이 좋네 하겠죠. 아, 저 사람 운 좋네 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 과정이었잖아요. 여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갖다가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고, 정말 평범한 누군가가 돈 투자도 안 하고 이재용 대표님이 저보다 조금 더 가난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돼지고기 한 번 먹는 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돼지고기 2번은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기 집사람 와 있고 저희 애들도 와 있지만 집사람이 그런 얘기 이제 뭐 하잖아요. 애들 분유값이 없어갖고 돼지 저금통 뜯어가지고 슈퍼 가서 분유 사면서 남편이 고스톱치다가 이렇게 잔돈이 많다고. 근데 뭐 저는 술, 뭐 파투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는 평범하고 가난했지만 이 도구를 만나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런 게 없었지만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다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해서 어떤 분야든지 성공한 사람은 이런 6개의 단계를 거치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존재 이유, 나의 비전, 내가 진정 원하는 삶,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니스티 사업, 항상 저는 주가 있고 부가 있어요. 주는요, 나의 비전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 나의 꿈. 두 번째 부가 유니스티라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한테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 아들을 트레이닝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유니스티 얘기하니까 사람들 유니스티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제품 팔려고 그러나? 나 다단계 시키려고 그러나? 이러잖아요. 하준아 그러지 마라. 친구들 만나면 너의 비전을 얘기를 해. 유니스티 얘기하지 말고 이 비전. 그래서 저희 저기 와있지만 큰아들은 35살에 1억을 버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둘째 아들이 큰아들 밑에 있거든요. 둘째 아들이 큰아들 밑에 있는데 둘째가 33살에 1억 벌겠다고. 유니스티는 스폰서가 중국 수입이니까 동생이 1억 벌고 본인은 자동빵 1억 벌잖아요. 본인은 35에 1억 벌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35에 1억 벌겠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죠. 말이 씨가 돼요.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고 35에 1억 벌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업을 풀어나가는 순간 정말 35이 아닐 수도 있겠죠. 34일 수도 있고 33일 수도 있고 36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지만 그게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돈과 시간의 자유로. 그런데 자꾸 저는 그림 그려지듯이 얘기하세요라고 해요.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화요일마다 아들하고 아들 파트너들하고 트레이닝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풀고 싶다. 이런 멘트를 딱 적어왔길래 또 질문을 하죠. 사랑하는 사람 누구요? 이름을 대세요. 엄마, 아빠, 배우자, 자녀 누군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대고 그분을 내가 정말 왜 사랑하는지 얼마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있는 이유가 있는지를 얘기하라고 하고 어떻게 베풀 건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이따가도 나오지만 저희 어머니 69세 그 이전에 50대부터 제가 지켜본 모습, 저 때문에 고생한 모습, 그게 제 간절한 프로그램에도 나와 있지만 제 마음속에 사진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머님한테 매달 용돈 드리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2월달에 큰 수술을 하셨어요. 대수술. 이 앞으로 넘어지시면서 갈비뼈 4개가 부러지셔서 폐를 찔러서 폐에 출혈이 생겨서 폐의 절반을 잘라내는 대수술을 하셨어요. 늑골까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못 깨어나실 줄 알았는데 야 유니 제품이 대단해요. 내일 모레 이제 생신잔치하지만 돌아가시기 전날 막내 누나가 물어봤대요.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엄마
엄마는 90년을 살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그러니까 제가 진성이죠. 진성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딱딱딱 통장에 넣어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돈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냥 막연히 베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베풀 건지. 저는 그런 차를 샀을 때 저희 어머님을 뒷자리에 모시는 것, 평생 비행기 한 번 못 타고 저희 어머님 모시고 해외여행, 그것도 비즈니스 클래스로 해외여행 다니는 것, 이런 걸 아주 디테일하게 상상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에 그런 그림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얘기할 때 나의 비전과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얘기할 때 내가 소름이 쫙 돋으면 그건 진짜예요. 그런데 소름이 안 돋으면 가짜 비전이래요. 지금 제 파트너 건국대 국문과 교수님 이미일 교수님이 본인들도 학교에서 그런 거를 하는데 제 강의나 제 얘기 들으면 와 저보고 와서 강의 좀 해야겠대요. 그쪽에서 미국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 이미일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하는 말에 소름이 돋으면 진짜 비전, 소름이 안 돋으면 가짜 비전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고 이제부터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걸 10번이든 소름 20번이든 내가 소름 돋는 그 시간을 가져야지만이 성공으로 간다라고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희 아들 나이 또래 28, 29살 때 찍은 사진인데 제가 본 비전 뭐였어요? 나의 비전과 유니스트라는 도구를 누군가한테 얘기해서 나처럼 비전 보는 사람을 찾는 일이 이 사업의 어떻게 하면 성공의 정답이었다. 너무 쉽죠. 일단은 내가 비전을 정확히 보고 그 다음에 아닌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아닌 사람은요 끝까지 부정적이에요. 아무리 보여줘도 부정적이에요. 처음에 이 형제들이 처음에 제가 이 사업 시작할 때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 다단계는 안 된다, 오래 못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왜 그때 제가 이진욱 대표님께 그런 얘기는 저희 형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는 이진욱 대표님하고 나는 좋은 집에 살면 바로 옆집이지만 걸어가는 게 아니고 갈 때 말을 타고 갈 것이다. 그 말 얘기는 왜 해가지고 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청춘이 솔림목이라지 백세가 항상 쫓아가다 가랭이 찢어서 있다는 소리를 하죠. 말이 아니고 롤스로이스로 바뀌었는데 같이 지금 강남에 살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2000년 중반, 2005년, 2006년 정말 어려울 시절에는 그런데도 저는 계속 그 시절에도 나는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 될 거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 소리 지겹다 이 새끼야 막 그러다가 11년 만에 정말 돈이 1억이 들어오니까 그 돈 벌 때 모아라 계속 들어오면 아니다 이랬다가 2017년, 18년 정도 되니까 야 너는 안전하다. 유니스트 제품 정말 좋고 그리고 지금 한국의 멤버십, 글로벌 멤버십 이런 걸 봤을 때 너는 안전하다. 그러면서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네가 건강해야 우리가 평생 행복하다 막 이러면서 집사람이 지금 없어서 다행인데 집사람이 계속 저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형제들한테 얼마씩 주고 있냐고 얘기하라고. 얘기랑 묵비권 행사를 많이 써요. 어머니 500 주는 건 인정하는데 형제들까지 돈을 다 일일이 다 생활비 대주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왜 다 동생한테만 당신한테만 매달려서 너를 위해 기도한다 평생 건강해라 이런 소리를 하느냐 싫다 막 그러죠. 근데 23년을 봤어도 이 사람들은 인정 못하죠. 믿지 못하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23년 했는데 못 믿으면 30년을 하면 그 인정하고 믿을래요? 네트워크 다단계 되는 거네. 그런 인정 안 하잖아요. 40년 오시면 나중에 죽을 때 손 떨면서 죽을 때도 인정 안 할 거예요. 이상하다. 네트워크 우리 안 가야 되는데. 이상하다. 오래 못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생각. 자, 우리는 주파수 비슷한 사람 찾기 게임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절대 안 바뀌어요. 내가 본 비전을 얘기해서 나처럼 비전 보는 사람 얘기하는. 그러니까 유니스를 얘기한다기보다 나의 비전을 통해서 아까 존재 그 6가지 요소를 가지고 다가눠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돼요. 제가 본 비전은 저는 자유로움이었어요. 전 자유 좋아해요.
저희 늦둥이 딸 지금 숙명여고 3학년 그 딸이 저를 닮았나 봐요. 누구 간섭 받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냥 자유롭게 나달라. 알아서 공부하겠다. 학원도 안 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자유로운 삶, 돈과 시간의 자유. 그럼 또 자꾸 들어가야죠. 돈과 시간의 자유 누구나 원하는 건데 얼마의 돈, 얼마의 시간? 이렇게 또 그럼 또 이 시간과 돈 있을 때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저희 어머님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듯이 그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도구가 있을까?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유니스타 독을 만났을 때 딱 잡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은 꽃길이지만 저는 자갈길이었잖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저나 이진욱 대표님, 이현주 대표님이 2000년대 중반에 유니스티를 안 했다라면 유니스티는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었겠다. 한국에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철수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런 시간에도 유니티 어떤 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꽉 잡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도구라는 것은 그 선택, 그리고 기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탁월한 선택이라는 책도 썼지만 선택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지금 당장 유니스트를 선택한다고 해서 격차가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5년, 10년, 20년, 30년에 의해서 이 격차는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죽을 때까지 건강과 돈에 대한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들을 시켜요. 근데 제가 지난달에 제주도 올 때 얘기했잖아요. 저희 외삼촌의 자녀들 처음에 이상 얘기했는데 안 했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격차도 이렇게 벌어지지만 저희 아들들과 저희 아들들의 사촌도 그렇게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그렇게 격차가 벌어질 수 있겠구나. 그 이유는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기회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소망이라는 걸 갖고 살잖아요. 종교랑 상관없이 기도하고 막 그런 건 있잖아요. 건강 또는 뭐 사랑. 우리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가족 간에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럼 신이 갑자기 돈을 기도하는데 옆에 툭 던져주나요? 돈가방을? 그건 아니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건강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저는 유니티는 바로 그런 누군가 평범한 사람에게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01년도 35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품 안에 애들 시간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느새 이렇게 커서 성인이 됐지만 저는 가능성을 보고 한 사람이고 이 사업을 선택했던 이유는요. 시간 복제 시스템으로 큰 수익이 가능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평범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유니스트란 도구를 만나서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이걸 시간 복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 가지고 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안 되냐면 본인의 시간만 가지고 노동 수입을 가지고 부자 되는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 복제 시스템이 일어나니까 예를 들어 저는 한 달에 시간 복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저는 한 달에 유니스트 제품을 30, 40, 50, 60, 70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잖아요. 그런데 저로부터 이 시간 복제 시스템으로 각자 유니스트에 쓰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난 해에 저의 연 매출이 3천억이에요. 그게 바로 시간 복제 시스템으로 3천억을 간 거고 저는 한국에서 2조 원까지 간 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어떤 이 시대의 흐름과 이런 아이템과 이렇게 해서 2조까지 가겠구나. 전에 200억 갈 때는 2천억이 가겠구나 이런 생각했던 것처럼 그게 가능한 게 시간 복제 시스템으로 가능하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의 보호를 받는 안정적 자산이라 상속된다. 저희 이제 애가 셋인데요. 저나 집사람이 죽으면 아들들 셋이서 잘 협의를 해야 돼요. 2명이 상속 포기각서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은 이 아이디에 저랑 이진성, 강현선 이렇게 돼 있는 2235918에 다 죽음 이름이 싹 사라지고 여기에 저희 큰아들 이금도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밑에 제 밑에 이금도가 AFP에 있거든요. 저는 근데 자기 아이디가 있으면서 아빠의 아이디를 또 쓰는 거예요. 상속받아서 그러려면 2명의
형제들의 상속 포기각서를 유니스트에 제출해줘야 유니스트에서 인정하고 상속을 이렇게 해줘요. 6개월 동안 안 하고 버티면 없어집니다. 그렇죠. 6개월 동안 버티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잘 협의해가지고 좀 잘 서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도 좀 더 쓸게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스쿨이 한 달에 1억 수익, 평생 지속, 매달 평생 지속, 시간의 자유로움, 20일 이상 시간의 자유로움이고요. 토드스미 사장이네요. 선배를 보면 나의 미래가 보여요. 그러니까 꿈은 한 달에 1억을 벌겠다고 했는데 23년 된 유니스트에 1억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가능할까 안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겠죠.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 제가 뭐 1호 사업 때 이렇게 표현하시는 스폰서가 미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2 2002년 8월 5일 홍콩에 가서 글로벌 컨벤션 할 때 찍은 사진인데 2001년도에 제가 유니스트를 만날 때 산 책이 네트워크 마케팅 힘들기라고 이렇게 좋은 책이에요. 정상에서 만났을 책을 쓴 지그지글러시가 쓴 이런 책에 토드 스미스 사장 얘기가 나와요. 렉소레티스로 토드 스미스. 이거 제가 이렇게 두꺼운 책 들고 다녔어요. 2003년도, 4년도, 5년도, 8년도 PPT 어떤 시절에 그 두꺼운 책, 맵지 이런 거 다 들고 다녔어요. 가방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세요? 지금 못 들 것 같아요. 그때는 젊어서 들었지. 그런 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제 선배의 모습입니다. 5년 전에 이 사람 식이요법치 그만뒀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7만 명으로 시간복제 시스템으로 7만 명의 다운라인 활동하고 첫 해는 30만 불, 9년 후에는 1,200만 불, 우리 돈 한 150억을 벌었다. 이런 게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자유로움에 매료되었다. 저의 가장 원하는 삶의 키워드는 저는 자유였잖아요. 자유. 근데 여기서 자유로움에 대한 얘기를 토드 스미스 사장이 해줘요. 가족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 원하는 쉬고. 저는 굳이 과로 얘기하면 저는 뽀로로과예요. 뽀로로 가사가 노는 게 제일 좋아하죠. 노는 게 제일 좋아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그냥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저는 노는 거 좋아해요. 근데 사람마다 과는 다른 것 같아요. 이진욱 대표님은 하루도 안 쉬는 과. 저랑 뭐 얘기하다 보면 매일 그렇게 다니는데 하루라도 좀 쉬어 그러면 자기는 하루라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무기력해진대요. 힘들대요. 그래서 매일 유니티를 얘기할 때 에너지가 생기고 활력이 생겨서 매일 유니티를 한대요. 그런 파트너는 하면 대박이죠. 이지옥 대표님은요 죽을 때 병상에서 죽기 싫대요. 자기는 이런 단상에 병상이 아니고 단상에서 비전을 외치다가 죽고 싶대요. 장렬하게 비전을 외치다가 단상에서 죽고 싶다고 얘기해요. 사람마다 다른데 그것도 선택의 자유죠. 선택의 자유. 제가 원하는 삶은 선택의 자유. 뭘 하든지 그런 선택의 자유였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보고 나서 토드 스미스 사장이 나와서 사진을 저희 350인 사진을 찍었고요. 이제 저도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도구를 우리가 만나고 나서 유니스트를 오늘 처음 들으시거나 유니스트를 시작한 지 이제 한 열흘, 한 달 이렇게 되시면 아직까지 이 단계가 아니에요. 한 3-4달 정도 지나야 유니스트라는 것이 진짜인지 이해가 되실 거고 특히나 누군가에게 이런 1번과 2번 일을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면서 학교 선생님도요 듣는 학생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은 이해를 한대요. 이거를 누군가한테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합쳐서 STP, 쇼도 플랜이라고 얘기해요. 플랜을 보여주는 거. 나의 플랜과 그 플랜, 나의 플랜이 가능한 유니스트나 도구를 STP에 주는 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 설명이에요. 사업 설명할 때 회사 제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되고 나의 비전, 내 원하는 사업 선포하는 거죠. 그걸 하면서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한테 보상 플랜을 막 어떻게 해서 저희 아들 트레이닝 팀에 그러잖아요. 한 달에 1억 벌겠대요. 저희 아들들이. 네가 어떻게 한 달에 1억 버는지 풀어봐. 설명해봐. 그런 게 이제 트레이닝 주제예요. 어떻게 해야 1억 수익 되는지. 1억 수익 되는 방법 많이 해드릴까요?
네. 내 파트너로 다이아몬드가 3명이면 무조건 1억이에요. 다이아몬드 3명. 제가 오늘 몇 분한테 예스 다이아몬드 써드렸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한 3천에서 5천 사이 수입돼요. 내 주 파트너가 다이아몬드가 3명이면 중국 수입이니까 나는 1억 수입돼요. 근데 꼭 3명의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이아몬드라는 얘기는 여기는 1억 6천, 여기는 8천이고 여기가 한 명이 1억 벌면 이거 중국이잖아요. 그렇게도 돼요. 1억 수입이. 그러니까 그런 보상 플랜을 풀면서 도구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처럼 이걸 하면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분들이 풀으셔도 저보다 잘 푸니까 좀 빨리 넘어갈게요. 회사 제품 보상 이런 쪽이라서 도구 이해 시 알아본 것이 합법적인 사업이냐. 우리 주변에 보면 불법들도 많이 있잖아요. 불법 다단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코인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 불법 다단계들이에요. 그래서 합법적이냐, 그리고 글로벌 회사냐. 국내 회사가 왜 오래 못 가냐면 약속을 안 지켜요. 근데 글로벌 회사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게 미국 기업들은요. 최근에 뭐 이렇게 뭐 무슨 문화가 무슨 그런 사태 터졌을 때 그 네티즌들이 미국어로 보내서 미국 법에 그 사람 처벌받게 하라고, 미국 법으로 가면 그 사람 종신형이라고. 그런데 한국으로 오면 김앤장만 잘 소개하면 무죄로 나올 수 있다고. 이미 그 사람이 95억을 김앤장에 줘가지고 이미 진행하고 있더만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요, 미국 법에 따르면 우리랑 맺은 어떤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엄청난 페널티를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회사들이 지금도 공정위 발표하는 매출 순위 탑10에 보면 8, 90%가 다 글로벌 기업인 이유들이, 글로벌 기업이 오래가는 이유가 약속을 지키는구나. 그리고 비즈니스 아이템은 어떤지, 그리고 멤버십에 형성했다는 인쇄 수익인지, 제로 게임, 누적 게임, 시스템, 시간 시스템 이런 것들을 내가 이해를 하고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풀어줄 수 있어야 내가 도구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한 면만 보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가 이해를 해야 내 존재, 내가 원하는 삶, 그런 도구에 대한 이해까지 완성되는데 119년 역사를 지닌 제약회사로 출발해서 아스피린 같은 이런 약을 만들던 제약회사, 글로벌 회사다라고 기억하고요.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이 5조에서 25조로 2030년까지 이렇게 성장한다는데 유니스티가 뭐 제가 그래서 2조 갑니다라는 게 500% 성장할 분야잖아요. 지금 유니스티가 3천억을 했어요 지난해. 그런데 그냥 있어도 500% 성장하는 유니스티는 1조 5천억을 간다는 얘기죠. 3천억에 500% 5배니까 1조 5천억은 갈 건데 제품이 워낙 뛰어나니까 저는 2조 이상 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2030년 안에 유니스티라는 도구를 통해서 많은 부자가 나올 거예요. 저희 아들들도 그 중에 한 명이 되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부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자가 되고 부자가 되는지를 제가 또 요소로 다 풀어드리고 있어요. 현대인이 나쁜 음식을 먹어서 빨리 죽는 게 아니고요,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아서 빨리 죽는 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 나쁜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햄버거는 나쁘고 뭐 김치찌개는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정말 슬로푸드라고 할 수 있었지만 요즘 우리가 식당에서 사 먹고 마트 가서 소스 사다가 된장찌개 끓이는 것들은 다 패스트푸드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 현대인들은 다 나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제 저녁 블랙스톤에서 우리가 만찬했지만 저 평상시에 콜라 많이 안 먹는데 중식이나 피자 먹을 때 콜라 한 잔씩 합니다 했잖아요. 그리고 건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술을 못 하니까 다들 드는데 계속 물잔 들 수는 없어서 저도 새카맣게 보이게 그냥 콜라잔 어른어서 콜라 이렇게 했지만 콜라 먹을 수 있잖아요. 그 현대인은 나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근데 건강 상류층과 건강 하류층으로 나뉜 것은 아까도 제가 순간의 선택이 다른 것은 어떤 선택을 해도 큰 차이가 안 벌어지지만 앞으로 유니스트라는 선택에 따라서 건강 상류층과 건강 하류층으로 나뉠 것이다. 뭐 콜라도 먹었지만 엔지겐하고 클로로파워를 먹은 사람, 또는 뭐 국수를 먹었지만 엔지겐을 바이오시를 먹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여름에 어떻게 팥빙수를 안 먹어요? 먹어야지. 건강학자들이 제일 나쁜 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된대요.
어떻게 안 먹어요? 그 달달한 걸 가끔 먹어줘야지. 매일 먹을 수는 없어도 가끔 생각나면 아이스크림도 먹어주고. 근데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우리 유니세프를 먹은 사람은 건강 당뇨충, 아이스크림을 먹고 유니세프를 안 먹은 사람은 건강 한충, 이런 식으로 나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사람들이 이 정도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건강기능식품 명품이 있다. 왜 명품이냐면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인 대다수가 역사가 오래됐죠. 그 역사 속에서 진화를 하는 거죠. 그래요? 세계 최초의 비타민이 렉솔에서 나왔어요. 1936년도. 이게 우리 제가 강남의 역사 박물관 소면하는데 여기에 세계 최초의 비타민이 렉솔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렉솔에서 약을 만들다가 1990년, 그러니까 33년 전에 네트워크를 그냥 시작한 게 아니고 이런 비타민이라든가 오메가3라든가 소화 엔지겐 같은 소화 효소를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다가 그런 것들을 유통 방식으로, 직거래 방식, 유통 방식으로 33년 전에 네트워크를 선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지겐도 85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없으니까 귀한 게 느껴지죠. 없으니까 뭐 네이버 뭐 이런 데서 뭐 30만 원까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쿠팡 이런 데막 10만 20만 원, 19만 원 막 이렇게 나오고, 없으니까 그만큼 귀하죠. 근데 저희 어머니도 만약에 없으면 이거 20만 원을 주고 먹어야 돼요. 왜?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이거 드시고 속이 편해지시면서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수술 전날 간병인이 연락와서 저희 어머니 고집 세거든요. 이 고집 뭐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 지금 내일 수술 때문에 물을 드시면 안 되는데 엔지겐을 꼭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국하고 간에 엔지겐을 캡슐로 가서 가루로 뿌려서 드시게끔 하라고. 그러면 꼭 엔지겐을 물하고 안 삼켜도 그 가루로 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속효성은 가루가 더 빨라요. 저도 매일 루틴이 라이파이버 먹고 C7 유산균 이렇게 합쳐서 먹은 다음에 최근에 대체에 가는 분이 저보고 근육 생기려면 매일 아침마다 엔주베네이터를 2스푼에다가 이렇게 단백질 먹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먹어요. 저희 집사람까지 같이 먹으니까 엔주베네이터 많이 먹죠. 엔주베네이터 값만 해도 꽤 되겠네요. 그래서 유니스테 제일 비쌌는데 어떤 분은 원하는 삶 중에 하나가 자기는 진짜 유니스테에서 돈 많이 벌면 엔주베네이터를 많이 사고 싶대요. 왜요? 그랬더니 반신욕 할 때 욕조에다 피우고 싶어요. 몸에 쳐봐요. 제가 들으면서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먹어서 좋은 건 피부에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반신욕을 그걸 처벌 어둡게 가듯이 막 몸에 나고 싶고 굳이? 그런 생각했지만 저는 그렇게 먹어요. 근데 그때 꼭 저는 엔지겐 3캡슐을 까서 흔들어 먹어요. 그러면 단백질 소화 흡수도 빠르고 하니까 저는 엔지겐을 꼭 3캡슐 줘요. 그러니 엔지겐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이런 역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소화제랑은 소화 효소랑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어머니 당뇨죠. C+. 이런 세계적인 병원에서 임상을 통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요즘은 간혹 전화가 와요. 옛날 고등학교 동창이 요 제주도 와 있는 데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나마 고등학교 동창 중에 지금도 연락한 친구는 한 명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연락와요. 야, 경필이라는 애가 그 당뇨가 그렇게 심했는데 이거 먹고 당뇨가 좋아지고 나서 이 제품을 소개해 준 분이 강의를 들으러 가져가서 보니까 사진 보여주는데 진성이 너그래. 그래서 내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얘기했더니 야, 거기서 네가 시적인 존재더라고. 그런 건 아닌데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 어머니도 당뇨약을 그렇게 오랫동안 드시던 분이 이거 드시고 건양대병원에서 당뇨약 끊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뇨 환자가 위험 부분까지 해서 2천만 명인 시대인데 정말 우리의 비전도 중요하지만 비전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엄청난 도구인 거예요. 그런 당뇨 요즘 그러면 5천만 국민 중에 5명 중에 2명은 이 제품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거 만나서 그 사람이 계속 당뇨약을 먹더라고. 왜 뭘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약을 먹어야 돼서. 밥을 먹는 이유가 그 사람은 약 먹어야 돼. 병원 약 먹어야 돼서 밥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를 선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먹고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근데 정말 이렇게 임상학적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PDR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NG계도 있지만 저는 요 셀룰라 베이지 바이오시를 놓고 강직성 척추염이 낯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불치병이라고 하고 있고 평생 병원 약을 먹어야 된다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제 피를 뽑아서 혈액의 염증을 체크하길래 이거 먹었더니 피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22년째 유니시티 만나고 1년 만에 완치되고 22년째 병원 안 가는데 저기 와 있는 저희 둘째 아들이 똑같이 강직성 척추염. 근데 최근에 이제 군대를 제대했는데 그 판정을 받은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군대를 안 가도 되는 병이었어요. 최근에 예비군 훈련이라도 면제 받으려고 병무청에 이렇게 진단을 했더니 병무청에서 공문이 나왔어요. 귀하는 현역 및 사회 공무요원으로도 근무할 수 없다. 바로 민방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라서 예비군 훈련에 빠졌지만 강원도 설악산 그 최전방 GOP 거기서 눈을 참 좋아하던 아이였거든요. 눈을 참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거기에서 근무하고 나서는 눈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냐. 눈 치우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왜냐하면 특히 GOP이기 때문에 눈이 쌓여있으면 안 된대. 눈을 치워야 된대.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도 얘가 거기서 이제 그 감시병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군 동태를 다 감시하는 GOP에서 갑자기 통보가 온대요. 감시병 그 분대장 자리가 비니까 빨리 다시 가야 된다고. 나 제대했는데 왜 그러냐고. 가야 된다고. 그 꿈을 여러 번 꿨어요. 이 자리에 있는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고 나서 군대 다시 오라는 영장 받는 꿈 많이 꾸죠. 저도 꿨어요. 저도 몇 번 꿨어요. 그만큼 군대 생활이 힘든 건데 안 가도 되는 분들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이 강직성 척추염 때문에. 근데 이거 먹고 났으니까 괜찮다 얘기해줬고요. 그리고 어제 골프팀에서도 저는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요. 저는 골프고 유니티 사업이고 똑같다고 봐요. 왜냐면 골프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업그레이드 되면 정말 싱글까지 가요. 근데 저희 집사람처럼 그냥 계속 맥주 먹으면서 내기 안 하고 명랑으로 치면 10년을 쳐도 계속 같은 타스대 90개 중반에서 100개. 근데 타이트하게 내기를 하면 한타 한타가 집중력이 생기고 소중하고 그러면서 같은 실수 반복 안 하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실수 반복하면 타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올라가게 돼 있죠. 사업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말 절실하면, 간절하면, 집중하면 같은 실수 반복 안 하면서 사업이 업그레이드 되게 돼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들들 똑똑하게 칩니다. 이번에 와가지고 3일 어제 치는데 저희 아들 50만 원 다 나갔다고 막 강남 들어가면 이제부터 레슨 진짜 더 열심히 할 거라고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실수를 줄이면서 집중력과 멘탈 강화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업그레이드 되나가는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들한테 얘기해 준 게 마태 중요하다. 아빠가 큰 고모부를 골프로 못 이겼는데 마태를 세포 먹는다니까. 이 모든 게 기세 싸움인데 멘탈에는 이거다. 마태를 시작하자마자부터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마태를 먹었더니 정말 저희 이제 하는 상황에서 이게 주눅이 안 들고 마음이 편해지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가 실수 안 하면 상대가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골프는 그래요. 그 매치 플레이 할 때는 내가 실수 안 하고 따박따박 잘 치면 상대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마태 먹고 그랬더니 이틀 차에 그 얘기를 해줬더니 3일 차는 바로 마태 어디 있어요 마태.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경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많은 운동 선수들이 먹고 있고 이런 가수가 제일 잘 들었던 약 C+ 나와 있고 이런 분이 유니티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에너지를 이렇게 쌓아놓고 먹죠. 에너지 이 정도는 있어야 되죠. 새거 한 통 뜯은 거 한 통. 불안하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새거 한 통 뜯은 거 한 통. 아니면 새거 여러 통 뜯은 거 한 통. 이 정도는 있어야 편안하죠. 그나마 제주도에 DSC가 있으니까 떨어지면 바로 와서 사지. 예전에 DSC 없을 때는 떨어지면 진짜 며칠 기다렸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명품들은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 몸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몸이. 자, 이제 돈 버는 거 말씀드리면 플랫폼을 형성하는 거죠. 멤버십. 또 어떤 제품 서비스를 중개하고 수수료로 수익을 가져가는 거다. 그래서 그런 쿠팡이라든가 배달의 민족 이런 데들이 광고 회원 모집에서 수수료 가져가듯이 우리는 세계 최고의 건강기능식품을 누군가한테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갖다가 플랫폼을 형성해서 유니스티는 제조하고 연구하고 플랫폼 수수료 지급하고 우리는 광고, 유통, 매출에 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인 기업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표고 1인 기업가고 여러분들이 주인의식 가지고 사업하시면 돼요.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사업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저 같은 사람, 이진성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평범하고 가난했지만 원하는 삶이 뚜렷했잖아요. 무의식에 대학생 때 나는 돈과 시간의 자유를 얻어서 전 세계 여행하고 싶다. 그리고 정말 고생하신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다.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직장생활 자영업에서는 솔직히 직장생활 자영업에서 어머님한테 십몇 년 전부터 500만 원씩을 계속 넣어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유니스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이진성 같은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에게 올바르게 이 사업을 도구를 올바르게 이해만 시켜준다라면 이진성 같은 사람 나오면 게임 끝나요. 왠지 아세요? 놔두는 거예요. 내가 스폰서라고 이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간섭하고 전화해서 오늘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오늘은 몇 개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내 사업이 아니고 저 사람 사업 같잖아. 근데 그냥 놔두기만 하면 나는 알아서 미쳐서 할 사람이야. 나의 꿈을 위해서. 그냥 미치면 바보지만 꿈에 미치면 성공 신화가 되는 것처럼 이 유니스트란 도구를 만나서 그냥 놔두기만 하면 알아서 배우고 알아서 찾아다니고 알아서 이해한 다음에 알아서 프랜차이즈 펼치고 알아서 커질 사람이에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이제부터 그런 사람만 잘 찾으면 되네요. 근데 꼭 사람 심리가 묘한 게 뭐냐면 내가 스폰서인데 막 이런 거. 우리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종속 관계도 아니고 위에 사람 개념도 아니에요. 서로 평등하고 존중해주고 함께 잘 되고 이런 개념인데 간혹 보면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진성 같은 사람 나오면 알아서 커져. 그냥 박수만 쳐주면 돼요. 그냥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하시네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고 그냥 웃으면서 가만히 있어주면 돼요. 자, 성공 노하우 복제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긴 이유가 뭐냐면 한 분이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긴 이유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대요. 사람과 사람은 이렇게 서로 기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알려주잖아요. 저도 그걸 알고 싶어서 200권이 넘는 책을 읽은 사람이고 이진성 같은 사람은 나도 알아서 잘한다가 뭐냐면 여기저기 세미나 엄청 찾아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알아내려. 여기저기 세미나 다 쫓아다니고 200권이 넘는 책을 읽고 이러면서 제가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좋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다 알려드리고 간혹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북아시아 컨벤션 티켓이 이번에 이제 나오는데 5만 원이래. 5만 원. 5만 원인데 행사장에 가보면 와 외국 사람들도 많이 있고 큰 규모의 행사장에 야 어떻게 5만 원을 내고 그런 행사를 여러분들이 주최할 수 있겠어요? 항상 감사한 게 뭐예요? 이거 무료로 쓰잖아요. 여기는 제주 DSC 임대료도 안 내고 저 직원들 월급도 안 주는데 저분들이 내 비즈니스 도와주는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1인 기업이지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 여러분들의 PMC라든가 그런 것도 보면 내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성공 복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거 활용만 잘 하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1인 기업가 모임이고요. 자, 그래서 기존의 이제 대표들은 쿠팡, 배달의 민족은 한 명이고 소비자라면 우리는 나도 대표지만 이 사람이 또 누구 3명 이상 얘기하면 대표, 이 사람도 얘기하면 대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시간 복제 시스템이 가동이 되죠. 6배속으로
전에 내가 혼자 할 때는 1배속이었어요. 나 혼자 쓰는 거 한 달에 30만 원. 그게 매출이었죠. 근데 6배속이 되는 순간 곱하기 6이 돼버려요. 내가 한 달에 10시간을 유니스트에 일을 했으면 곱하기 60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간 복제 시스템이 가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 이걸 봤어요. 평범한 나라는 사람이.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물건을 판매한 게 아니잖아요. 각자 유니스트에서 산 거잖아요. 필요한 거를 각자 그렇게 썼고 시간 복제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수수료는 내가 직접 모집한 사람이 쓴 거에 대해서 이렇게 20% 가져가는 건데, 제가 한 달에 1억의 수익이 가능하다 소름 돋았던 것은 2차 수수료 때문에 제가 가능하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홈에 가서 나는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 될 거다 했을 때 요 2차 보너스라든가 이런 것을 보상을 풀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진성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한 저희 누나가 이진옥이에요. 저희 누나가 또 얘기를 해요. 저희 누나 저한테 1세대, 여기 2세대. 이분들이 또 얘기를 해요. 그럼 3세대. 이분들이 또 얘기를 해요. 4세대. 이분들이 또 얘기하고 막 이렇게 커지면 5세대, 6세대, 7세대, 8세대, 9세대, 10세대, 11세대, 11세대. 나는 한 명 얘기했는데 한 명으로부터 12세대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이분들은 각자가 유니스트에서 각 가정에서 필요한 거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쓴 거잖아요. 한 명도 피해보고 손해볼 사람이 없는데 정말 저는 모든 사람이 유니스트를 해야 된다는 주장은 안 해요. 누군가는 음식점을 해야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각자 역할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유니스트 하면 안 돼요. 각자 맛있는 음식 하는 사람은 그걸 해줘야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유니스트 하는 건 아니지만 뭐 10명 중에 1명 또는 100명 중에 뭐 몇 명은 이런 주파수가 있고 이런 꿈이 있고 최고의 건강 제품을 누군가한테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 6남매 중에 4명 안 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저만 건강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 누나가 이게 모든 사람이 유니스트를 해야 된다는 주장은 안 해요. 각자 꼭 사회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해줘야 돼요. 공직에 있을 때도 공직에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AI가 나오면서 일자리가 없어졌다. 그런데 다른 거에서 요새 해서 돈 날리고 망하는 차라리 유니티 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유니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유니티 제품은 먹으면 좋겠다. 이해는 되시죠? 모든 사람이 직업으로 유니스트를 선택한다는 건 아니에요.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몇 명, 이런 어차피 저도 직장 생활하고 자영업을 하다가 그 자영업이 안 돼가지고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내가 꿈을 이룰 수 있지? 이러다가 저는 유니스트 만난 것처럼,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유니스트 제품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족이 건강해질 텐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뭐 차나 가방은 명품 좋다지만 그건 안 써도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 입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짝퉁이라든가 퀄리티 떨어지는 것보다는 진짜를 먹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형성돼서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유니스트 만나고 며칠 안 됐을 때 물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12세대를 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업이 될 때는 이렇지만 창업이 끝나면 25%까지 해서 15, 3, 1, 67%까지 12세대 중복으로 준대요. 제가 이렇게 가져갔는데 이진옥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가 1세대, 여기가 2세대, 여기가 3세대, 여기가 4세대, 맨 마지막 12세대 요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중복으로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이진옥 대표가 억을 가져가면 저도 억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물어봤어요. 대실적, 소실적 안 가지고 줍니까? 우리가 대실적을 A레그라고 표현하고 소실적을 B레그, C레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안 가리고 다 줍니까? 그랬더니 다 준대요. 대실적 것까지 12세대까지.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 제품도 제품이지만 이 도구는 진짜 돈이 될 수 있고 평생 돈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왜? 다른 데처럼 뭐 바이너리처럼 대실적 안 줍니다 또는 5천만 원 이상 못 법니다라는 락이 걸렸다든가, 브레이크웨이처럼 1000만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뭐 1억 10억 이런 거에 대한 6% 가지고 1000만에 대한 6%라는 브레이크웨이니까 60만 원뿐이 안 주는 거잖아요.
유니스트리가 한 달에 여기서 저한테 억이라는 돈이 들어오지 만약 브레이크웨이 같았으면 60만 원일 거예요. 네트워크라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보상이 60만 원 벌을래요? 1억을 벌을래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 개의 프랜차이즈가 커지는 건 유니스트라고 쉽고 어디라고 어렵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 개념을 딱 이해하고 나니까 내가 무조건 나는 한 달에 1억 번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나의 비전을 얘기하고 유니티 도구를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을 판서로다가 PPT가 아니고 판서로 풀면서 내가 소름이 쫙 돋아야 여러분들이 1억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100번이고 200번이고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그걸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평생 한 달에 1억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거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유니스티가 한 달에 1억이 가능하구나. 근데 보면 안 되는 회사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브레이커웨이, 마이너리 이런 데서 구조적으로 안 되는데 거기서 1억 외치면 아무리 죽을 때까지도 1억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떠오르는 노래 가사가 있죠. 이용이 부른 10월의 마지막.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너무 슬퍼요. 나는 울려요. 근데 유니스는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의 선배인 저나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억대를 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2차 보너스가 제가 알고 나서 유니스티가 평생 매달 한 달에 억대가 가능한 이유가 대실적, 소실적 안 가리고 대실적 다 주고 12세대 중복으로 같이 준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3차 보너스는 모시고 분에게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럼 또 물어보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이아몬드 되고 한 그룹이 커지든가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3명을 배출하면 네가 한 달에 1억씩 된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이아몬드는 PD 7명 나오면 되죠? PD 4명, 2명, 1명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PD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렉터 7명 나오면 되죠? 디렉터가 4명, 2명, 1명 이렇게 나오면 PD 되는 거잖아요. 단순한 논리지만 77 이런 논리니까 그럼 우선 우리 아들들은 뭐예요? 내가 디렉터 되고 나처럼 디렉터 7명 배출하면 PD 되고 내가 PD 되고 나처럼 PD 7명 배출하면 다이아몬드 되는 거잖아요. 단순한 논리 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요. 뭐든지 쉽고 단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플랫폼을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로 나뉠 것이다. 이게 제 플랫폼 멤버십 재산이에요. 뭐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이 갖고 있는 재산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멤버십인 것처럼 이게 제가 예전에 다이아몬드 시절 맥지 지금은 갖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멤버십이지만 각자 가정에서 쓴 거에 대해서 저한테 몇백원, 몇천원, 몇만 원이 들어온 거죠.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상속되는 멤버십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전 세계 뭐 캐나다, 미국, 일본, 홍콩, 필리핀 쭉 글로벌 멤버십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게 저의 재산이고 상속되는 자산이에요. 여러분 저가 이걸 공부해요. 저도 여러분처럼 저도 혼자 시작해서 가난하고 평범했던 혼자 시작해서 책도 읽고 미팅 찾아다니면서 사업 설명 이 SDP 연습에서 화이트보드 들고 다니면서 제가 아는 저는 제 스폰서가 없잖아요. 한국에서 1호 사업자잖아요.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 제가 다 쫓아다녔어요. 2달 되니까 더 이상 얘기할 데가 없더라고요. 전부 원화라고 하더라고요. 이진옥 사람 빼고는 그래서 너 얼마 버는데 그러더라고요. 시작해서 한 달 만에 뭘 얼마를 벌어요. 벌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얼마 버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열정이 넘치고 그렇겠어요. 근데 그때 들은 얘기들도 많죠.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고등학교 때 제 짝꿍이었던 친구가 결혼하자마자 625만 원짜리 월세방에 왔는데 부부가 오자마자 그 친구 아이가 집에 가면서 그랬대. 기분 나쁘다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짝꿍이었던 친구라면서 어떻게 결혼하고 처음 봤는데 과일도 주고 얘기도 나눠야지. 바로 앉자마자 화이트보드 펼쳐놓고 보자마자 앉히더니 동그라미 그리고 막 그 사람 눈빛이 완전 미친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2달 동안 제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완전히 100% 확신 가졌고 그때부터 더 이상 얘기할 사람 없는데 어떡하지? 그때부터 소개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 콜드 컨택으로 만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지만 저는 이렇게 멤버십이 커진다는 것을 믿고 시작한 거예요. 이거에서 정말 유니스트라는 도구가 좋고 진실과 배려로 사업을 진행한다라면 이 멤버십은 무조건 커지게 돼 있다. 유니스트의 제품이 정말 좋고
유니스 보상이 그 아까 보신 저런 12세대 중복의 보상 약속이 23년째 지켜지고 있는데 정말 좋은 제품이다라면 진실과 배려로 내가 나간다라면 멤버십이 조금 커진다. 그러니까 불법 다단계는 오래 못 가지만 국내 다단계 오래 못 가지만 글로벌 네트워크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한테 왜 그만뒀냐고 물어보면 첫 번째 대답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싫어져서. 사람이 싫어져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돈이 안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진실 배려를 가지고 한다라면 이 유니스트라는 좋은 도구라면 무조건 멤버십은 이렇게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저의 상속되는 플랫폼 멤버십 재산이고 이렇게 해서 1세대부터 12세대까지 다이아몬드 됐을 때 3,900만 원이 이렇게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누적 게임은 무슨 뜻이냐면 기존에 직장생활 자영사업 뭐예요? 이러다가 언제가 수입이 제로되고 자영사업은 업다운 있다가 제로가 되고 이게 언젠가 제로가 되는 게임을 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정말 편의점 알바만큼만 해도 성공할 수 있겠다 얘기하는 이유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제가 아침 일찍 라운딩이 있어서 새벽 6시간 이런 때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가면요 차가 꽉 막혀 있어요. 누군가는 매일 아침마다 이런 출퇴근 시간을 겪으면서 일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저는 제가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언젠가 제로가 되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누적이 되는 계속 쌓여서 나가는 누적되는 게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누적되다 보니까 처음에 누적되는 건 잘 안 보이는데 어느 정도 누적이 되고 눈덩이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사업은 이렇게 진행돼요. 나부터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확신 갖고 나 같은 몇 명이 나오기까지가 이렇게 시간 걸리다가 그러고 나서 그런 사람이 한 10명, 20명 되면서 쫙 커져버려요. 저렇게 누적이 되면서 언제까지로 다 죽을 때까지 누적되고 죽으면 상속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절대평가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한 명만 뭐 한 달에 1억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률 1% 이런 개념인데 절대평가는 완주한 모든 사람에게 금메달을 주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1억 수입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이 도구가 좋고 올바르게 내가 사업에서 터진다라면 한 달에 1억 수입 될 거야. 인디안이 춤을 추면 비가 오듯이 나는 될 때까지 할 거야. 그래서 2005년도에 월 수입 1억이 넘어서 감사하다고 계속 아침 저녁으로 보고 친가 가서 얘기하면 그 소리 지겹다 이 새끼야 소리 듣고 처갓집 가서 얘기하면 싸늘한 시선을 느끼고 그런데도 저는 계속 제 비전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달에 얼마 버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한 달에 1억 벌 사람이라고 선포를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듣는 사람은요. 저희 형처럼 송충이 솔잎 먹어야지 이런 소리 하지만 속으로 진짜 내가 어쩌지? 이런 생각 한다니까. 그리고 일시적 비전이 아닌 평생 비전이었고요. 이 과정을 지나야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이 커지는 거죠. 이 과정을 안 거친 사람들은 어디 가서 유니스 얘기하고 나서 자존심 상한다고 그래요. 의기소침해진다고 그래요. 스폰서님 저 상처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딱 지나간 사람은 자존감. 안타깝다. 저 사람 참 바보 같다. 앞으로 5년, 10년, 20년 지나면 건강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격차가 벌어질 텐데 그걸 모르네, 못 보네, 눈뜬 장님이네. 그건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2006년도 제가 월 수입이 1억이 넘어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2005년, 2006년도는 진짜 돈이 없어도 친가를 가든 처가를 가든 뭘 얘기한 거예요? 유니스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 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비전을 얘기한 거죠. 그랬는데 정말 그게 됐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정말 기차비도 없던 사람이었지만 이걸 확신을 갖고 있었고 이제부터 요 3번까지 어떻게 보면 사업을 내가 준비한 과정이고 요 4번부터가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업한 거는 사인업하고 사업을 알아본 거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고개도를 5가지 고개도도 하지만 그 고개도 중에서 중요한 홈 미팅, 스몰 미팅에서 내가 나의 비전과 유니스트라는 도구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는 게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게문을 오픈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 사업한 지 1년 됐어, 2년 됐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내가 홈에서 1명, 2명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들이 누구한테 사업 얘기하고 아빠 강의에 초청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은 본대로 따로 해. 네가 그렇게 사업하면 그 사람도 센터로 누구 초청만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집이나 1대1 미팅할 수 있는 사무실에 작은 공간으로 그 사람 붙여서 1대1로 사업 설명하게 해줘.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아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1대1로다가 본인도 그걸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사람은 본대로 다 하니까. 이런 홈미팅, 스몰 미팅에서 나의 비전과 유니티 속을 설명하는데 10번, 20번, 100번 뭐냐면 10번 할 때 어색할 수 있어요. 20번 할 때 어색할 수 있어요. 100번쯤 되면 내가 이해된 상태에서 내가 완전히 내가 강의하면서 소름이 돋기 시작을 해요. 100번 정도 되면. 그리고 입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자전거 운전 서툴다가도 계속하면 잘하듯이 잘하게 되는 거예요. 내성적이고 말 못하기로 따지면 저나 이진욱 대표님 엄청나게 말 못하고 내성적이었는데 100번 이상 하니까 잘하게 돼요.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나의 뇌가 10번, 20번 얘기할 때는 네가 한 달에 1억 번다고? 뭐 이러다가 100번 되면 너 돼. 넌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의 뇌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부자가 될 걸 상상도 못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걸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이상 하는 거고 이 사진은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점선이죠. 2001년부터 이게 2010년, 11년 이게 점선. 한 8년 전 저희 어머님 댁에서 대전에 있는 어머님 댁에서 추석날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 설명 100번, 200번 홈에서 하고 나잖아요. 밤에 누울 때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어디 가서 사업 설명하고 싶다. 왜? 내가 사업 설명할 때 내가 제일 익사이팅해져요. 기분이 좋아지고 막 희망이 생기고 비전 누군가한테 막 나의 비전과 유니트란 도구를 설명할 때 내가 진짜 익사이팅해져요.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걸 막 100번, 200번, 300번 하신 분은요. 그래서 이진욱 대표님이 안 쉬고 나가는 것 같아 맨날. 집에 안 쉬고. 집에 여기서 막 누군가한테 막 얘기하고 좀 미치겠는 거예요. 우주간 명절에 제가 쉬어야 되는데 식탁 의자 다 갖다가 방에 놓고 다 앉으라고. 저희 어머니 이진욱 대표님이 막 에너지 먹은 저희 누나 다 앉으라고. 내가 사업 설명 좀 하고 싶다고. 이게 홈미팅이에요. 워낙 저는 2001년부터 홈에서 사업 설명을 많이 해준 사람이라 추석날이 됐는데 추석 때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심심한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서 대장이니까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대장이니까 제가 대장이니까 다 모이라고 나 사업 설명 좀 해야겠다고 홈 사업 설명을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걸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주체가 되고 여러분이 선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실 줄 알아셔야 돼요. 그래야 한 분 한 분이 다 스타가 되시는 거고 스타 강사가 되시는 거고 한 달에 1억 번은 주인공 되시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홈에서.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열정이 따라와요. 이 4번을 거치면 열정이 따라와요. 왜?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열정이 안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책에도 나왔지만 기하급수적 성장은 열정의 전염이 되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정말 이 사업이 시간복제 시스템으로 기하급수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열정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돈, 인맥, 학벌, 업무량이 아니라 꿈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 열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저랑 이진욱 사장님을 초창기에 사람들이 볼 때 별명을 별동 특공대라고 불렀어요. 두 남매가 파트너도 없으면서 엄청 외치는 거예요. 지금은 저 그런 거 굉장히 어색해하죠. 예전에 많이 했다니까요. 예전에 막 저는 뭘 갈 거라고 돈도 없어서 뭐 사설에도 갈 거라고 막 외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파트너도 없는데 별동 특공대네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보면 그게 저를 깨우는 거예요. 저를. 그 열정이 저를 깨웠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 한 달, 두 달을 해보세요. 어느새 내가 굉장히 뜨거워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염이 되면서 사업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할 것이다. 그 운 중에 첫 번째는 돈이겠죠. 저는 2012년도에 한 달에 1억 수입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국세청에서 당신 14억 9천 벌었으니까 세금 내라고
2014년도에는 17억 3천 벌었으니까 세금 내라고 날라왔어요. 한 달에 1억 이상 번 거 맞나요? 맞죠?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로또 먹고 당첨되는 사람이 된대요. 놀아도. 뽀로로처럼 놀아도 뽀로로처럼 집에서 그냥 놀아도 매년 로또 당첨돼서 한 달에 억대 수입이 들어오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22년도는 제 최고 수입이에요. 이은주 대표님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나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대다수 이제 쉬운 8 정도 되면 직장이고 자영업이고 하락세고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전성기가 대다수가 보면 좀 젊었을 때가 전성기인데 오히려 저는 지난해가 제 최고 수입이었잖아요. 이 사업에서 최고 전성기는 최고 수입 들어오는 해가 최고 전성기일 텐데 도대체 언제일까? 전성기가 언제일까? 60대일까? 70대일까? 80대일까? 언제일까? 뭐 그런 얘기는 나누지만 지금은 버큰 수입이 더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라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간 선배의 모습, 유니스트는 진짜입니다, 확실합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롤스로이스라는 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롤스로이스를 사자마자 저희 어머님을 뒤에 모시고 식사하러 가고 마이바흐 샀을 때도 저희 어머님을 뒤에 딱 모시고 식사하러 가고 그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저희 어머님에게 효도를 해야겠다 생각했을 때 이렇게 좋은 차를 내가 사게 되면 차도 없이 뚜벅이었던 사람이지만 좋은 차를 사면 비닐 뜯자마자 저희 어머님 딱 모시고 맛있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마이바흐 타고 가시면서 자꾸 창밖을 두리번거리시길래 엄마 왜 그렇게 창밖을 보세요 했더니 사람들이 이 차를 얼마나 모르는 이 차만 해도 벤츠 마이바흐랑 외관이 벤츠랑 똑같아서 마이바흐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안 쳐다보니까 좀 실망하시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안 쳐다봐. 그런데 확실히 롤스로이스 타고 나가면 바로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죠. 이거는 수제품이다 보니까 롤스로이스만 해도 안에 모든 시트부터 시작해서 전부 제가 초이스한 걸로 10달에 걸쳐서 수작업으로 나오는 차다 보니까 차가 많지가 않아요. 기계로 찍어내는 양산차가 아니고 수작업하는 차다 보니까 에르메스 백처럼 많지 않아서 지금은 차 5대이던데 그래도 저는 지하철 타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집이라든가 차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필리핀 여기저기 이즈성 이름 있는 곳 볼 때도 있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가족의 행복 일부는 맞고 일부 틀리다는 것이 한 달에 300~400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벌면 행복 지수가 2배 올라간다. 근데 그게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 한 달에 이제 한 4~5천만 원 이상 벌면 돈보다는 관계 이런 거에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데 저희 어머님이 50대 중반 이미 이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혈압약 당뇨약 드시던 분들이에요. 병원약 드시면서 대학교 저 4년 6남매 중에 유일하게 저만 대학을 나왔는데 4년간 저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 월세를 팔던 허름한 집에 텃밭에 깻잎 일만 이런 거 키워서 이런 거 하시던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런 어머님의 모습, 고생하시는 모습, 눈물 흘리는 모습 보고도 효도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자식일까 싶긴 해요. 부모한테 잘하지 못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누구한테 잘할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 모습이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성공하면 저희 어머니께 어떤 효도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매달 500만 원씩 용돈 드렸지만 63평 아파트 다 사드리고 이쁜 옷 이지롱 대표님 드리고 내일 모레 생신에 또 가지만 생신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표현은요 이 좋은 세상 150살까지 살고 싶대요. 그러니까 10몇 년 전부터 통장에 500만 원씩 넣어두면 어떤 때는 기분 좋으러 가다가 7자를 7번 찍어 보내드리잖아요. 777만 7,717원 기분 좋으시라고. 그러니까 이 좋은 세상 150살까지 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더 막 그게 중요하다고 돈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12개국 여행 다니고 T+랑 우리 필케이스 보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비웃었던 형제들도 다 데리고 해외에 저희 이제 가족이 정말 온 가족이 명절마다 웃음꽃 피고 내일 모레도 또 이렇게 웃음꽃이 피겠네요. 저랑 이준호 대표님 돈은 다 쓰니까 웃기만 하면 되잖아요. 모여서 웃고 즐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어머니 구순자치 때 제가 이렇게 증손수도 4명이나 있지만
편지를 읽어드렸어요. 살아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효도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그 이유가 69세 때 유니스를 만난 거죠. 내가 왜 23년 전에 유니스를 만났지라는 생각을 할 때 간혹 그 생각도 들어요. 제 효심이 하늘에 닿아서 23년 전에 유니스를 만나서 아직까지 어머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제품 통해서 건강해 계시구나 하는 생각 들고요. 필립송 미국의 이제 제 바로 집 스폰서로 사장이 필립송 사장이신데요. 그러니까 어떤 선배 사업가 스폰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평생 좋은 친구고, 가족들까지도 함께 여행하고 그랜드 캐니언 여행하고 유니스트에서 많은 여행을 다녔고요. 멕시코 칸쿤 오로라, 그리고 저는 제가 원하는 삶 중에 하나가 추운 겨울날, 한국 추운 겨울날 따뜻한 나라 가서 반바지에 이렇게 반팔 입고 골프 치고 여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사이판에 15일간 나가 있으면서 랑닝하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비웃었던 남자는 아니지만 대전역에서 기차 비달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안 주고.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더라고요. 나는 남동생이 1월달에 클라브로 여행 갔는데 남동생이 5번째 해외 골프 여행 데려가줬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자식도 아니고 동생이 4번 5번이나 그렇게 다냐고 그러는데, 이렇게 정말 추운 겨울날 따뜻한 나라로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요. 평생 친구, 사람이 이제 CCM들은 정기적으로 골프 모인다고 하지만, 예전 고등학교 친구, 대학 친구인데 몇 년 동안 얼굴도 못 보고 있으면 친구라 하기 그렇잖아요. 옛날에 직장 동료였지만 지금 얼굴 보기 힘들면. 근데 유니스티 사업하면 어때요? 자주 보게 되죠. 평생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생 친구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람이 나이 들수록 친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외롭잖아요. 외로운 날이 길어지면 하루에 담배 15개 비해 독소가 몸에 분비된대요. 외로움이 그만큼 좋대. 그래서 평생 친구가 있다는 거 너무 좋고, 유니스티는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행운이라고 볼 수 있는 5가지가 유니스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5가지의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려면 1번, 2번을 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고요. 북아시아 컨벤션이 열려요, 하반기에. 그리고 라스베가스 컨벤션이 열려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저거를 스몰 미팅 이런 데서 정 없으면, 고민형이라도 정 없으면 휴대폰 영상 틀어놓고 거기에 녹화라도 하면서 100번 이상 저 쇼도 플랜을, STP를, 나의 비전을, 소름 끼치는 나의 비전을 외치시면서 도구를 설명하신 분들은요, 이런 데 가시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냥 이런 미팅만 어떤 분들은 어이구 큰 미팅이네 이러겠지만, 100번 이상 그런 STP를 하신 분들은 눈물이 날 거예요. 뭔가 뭉클할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칭찬해 줄 거예요. 너 정말 옳은 선택을 했고 너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뭉클하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성공 도장을 딱 받을 거예요. 제 경험이에요. 그날 이후로는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 문제지, 나의 성공이 1년, 2년, 3년, 4년 시간 문제지, 100% 성공한다는 성공 도장을 받는 시간인데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뭔가를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조 시장 됐을 때 지금보다 10배나 더 큰 시장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황금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23년도가 최고해가 된다는 것은 올해 여러분들이 5천을 벌고 1억을 버는 개념이 아니고,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올바르게 사업하는 걸 토대로 올바르게 내가 나아가기 시작을 한다라면 시간의 문제지,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여러분들은 정말 그 멋진 주인공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제주도 사업자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분이시고, 그분이 멋진 성공하셔가지고 어젯밤에 블랙스톤에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제가 마지막 식사하면서 얘기한 게, 상상하는 걸 겁내지 마시라고. 상상하는 거 겁내지 마시고 마음껏 상상하고, 지금은 우리가 블랙스톤이지만 나중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미국의 어디죠? 오거스타 CC라든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게 뭐죠? 메이저 대회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모르세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갈 때가 많고 바닷가 옆에 타이거즈 샤달 밭에 바람이 흔들리는, 갑자기 생각. 그런 어떤 정말 그런 데서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라운딩하는 것도 상상하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본인의 미래를 멋지게 상상한다면 그 상상은 현실이 될 것이고 올해가 그걸 준비하는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꿈에 미치면 성공 신화가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한 만큼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주신 우리의 성공 신화를 말씀해주신 진실과 그레의 아이콘 유니시티의 전설 이진성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